네, 오늘 실험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세 가지 물질을 준비합니다. 레몬, 제산제, 변기용 세제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각각의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산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고? 지시약이죠, 지시약. 지시약 중에서도 네, 그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액 혹은 또는 그 물질의 산도를 정산할 수 있는 지시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지시약이 하나 있었죠? 네, pH 시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pH 시험지를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레몬과 제산제 그리고 변기용 세제의 pH 정도, 즉 산도를 측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H 시험지에 나타나는 색깔을 가지고 그 물질의 산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세요. pH 그 숫자 나오죠?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pH 시험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했었지? 그렇게 해서 pH 시험지로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 색깔 어떻게 변했나요? 빨강 혹은 밝은 주황색. 빨강색일 수도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레몬은 빨강 혹은 주황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제산제는 어땠어요? 초록색. 제산제는 초록색으로 변했다. 그 다음, 변기용 세제는 어땠어요? 진한 네, 빨강. 산성. 제산제는 염기성. 그 다음 변기용 세제는 역시 산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레몬 pH 얼마 정도 된 것 같아? 밝은 주황색이. pH 한 3, 2, 3 정도? 3, 4일 수도 있고. 제산제는 염기성을 띠는데 약 pH 선생님도 한 9 정도로 생각했어요. 8, 9 정도. 그 다음에 변기용 세제는 얼마였어요? 1입니다. pH 1.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이 끝나자마자 변기용 세제에 손을 댄 사람은 손을 꼭 씻으라고 한 이유가 강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손을 꼭 씻으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레몬이나 제산제, 변기용 세제는 우리 생활에 실제로 이용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먼저 레몬. 그냥 뭐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거 여러분 생선회 먹을 때 있잖아요. 네. 생선회에 비린내를 없애준. 네. 그냥도 먹긴 하는데요. 그 생선에 약간 그 비릿한 냄새가 싫은 사람들은 거기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갖고 먹기도 해요. 근데 생선회나 아니면 생선구이에다가 이렇게 레몬즙을 뿌리게 되면 그 레몬즙과 이제 반응을 해서 그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 제산제. 아까 유빈이가 좋은 추측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산성 염기성이 아닌 중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우리 위 있죠, 위. 사람의 위. 사람의 위 속은 여러분들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위산이 들어있어요. 위산. 이 위산은 강산입니다. 위 속에 들어있는 이 위산은 강한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 위쪽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 특별히 소화기관이 잘못된 건 아닌데 위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네.
평소보다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될 때 여러분들이 위에 통증을 느끼죠. 왜냐하면 위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면 위산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이걸 중성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제산제를 그때 먹는 겁니다. 그게 약이에요. 네. 변기용세제는 아까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우리 그 비누나 아니면 유리세정제처럼 이제 염기성을 띨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네, 산성입니다. 산성. 네. 변기에 묻은 그 때 있죠. 변기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변기에 묻은 때는 여러분들 이 유리에 생기는 그런 때 아니면 손에 있는 오염물질 이런 것과는 달리 무슨 성질을 띈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네, 변기에 묻은 때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이 염기성을 산성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변기용세제는 강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닿거나 이렇게 하면 손이 벗겨질 위험이 있어요. 네.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그 분비물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산도를 다 가지고 있죠. 네, 침의 pH는 5.0에서 약 7.5를 띠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띈다. 그래서 이 침이 단백질, 즉 고기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음식물이 분해돼서 어느 정도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오게 된다 그랬죠. 위. 그런데 아까 위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성질을 띈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위산. 강한 산성이라 그랬지. 네, 어느 정도냐 하면요. pH 1.5나 돼요. 거의 변기용세제에 다름없는 그런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네, 강한 산성. 그래서 위는 위벽 있잖아. 위벽은 특히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이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위산이 많이 분비되거든. 그러면 위에 이 위산 때문에 위가 이제 피해를 입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혈액, 피. 네, 혈액은 pH 7.3에서 7.4 거의 중성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벌에 물렸을 때 있잖아요. 벌에 물렸을 때 뭐를 바르면 괜찮은 편이에요? 네. 암모니아를 바르면 그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벌의 독은 산성을 띄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수는 염기성이죠. 그래서 벌의 독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강한 염기성 이런 거는 피해야겠지.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한 염기성도 아니고. 그릇에 남은 기름때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을 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세제를 쓰는 일반적으로 세제를 쓰는데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물로 헹구면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베이킹 소다 자체가 어떤 성질을 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약한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기름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